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요,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미 우호 증진과 사회봉사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공로상을 한국인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 찰스 랭글 의원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정치인이죠. 친한파로서 한인동포 사회나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할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거물한테 공로상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공로상 수상자가 전 평통회장을 지냈던 장정수 씨입니다. 7월 11일이었는데요. 이날을 장정수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공로상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상을 수상한 장정수 전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참 오랜만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유도 회장을 하실 때 뉴욕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정수 회장님은 유난히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세월이 거꾸로 간다는 말을 아마 우리 장정수 회장님한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 이번에 찰스 랭글 회장한테 공로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것만큼이나 뭔가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생 어느덧 해외 생활이 39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한 33년 생활했는데 찰스 랭글 의원님께서 이민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격려를 해주셔서 저로서는 국민훈장 동백장도 또 과분하지만 더더군다나 미 하원 의원께서 또 뉴욕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저는 뉴욕 동포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그런 높은 그런 품위의 날로 또 발표해 주시고 해서 저로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겸손하게 노력하고 또 성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받을만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일찍 오셨습니다만은 많은 활동 사항을 제가 지켜봤을 때 충분히 이분이라면 자격이 있다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그동안 훈장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상 해서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상 중에는 훈장이야말로 이제 국가가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또 상이겠습니다만은 또 찰스 랭글이 주는 공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한인 사회와 또 지역 사회와 또 고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우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아마 결과, 이런 공로를 아마 이 찰스 랭글 의원께서 알고 이제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참 저분 그대로구나, 오래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뉴욕 생활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안 계시다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뉴욕에서 많은 사랑받고 또 많이 배우고 남다리 또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뉴욕에서 2009년도에 모든 그런 직 내려놓고 또 제가 일했던 악사 엑그룹을 금융그룹에도 이제 안식료 좀 내고 2011년에 제가 이제 정식 동양인으로서는 리타이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좀 더 국내에 가서 좀 더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건강 문제, 국민의 건강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2009년부터 2009년에 지금 한국으로 예, 가셨나요? 국내에 가서 가서 생활체육을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예, 계시죠? 국민에게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지금 좀 더 폭넓게 네.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과거에는 체육은 뭐 학교에서 또 그다음에 운동선수가 하는 같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세계의 그 흐름이 생활체육이 그야말로 국민 전체가 모두가 다 해야 하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인체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움직임 자체가 체육인데 그것을 젊었을 때 하는 운동만 체육이라고 생각하고 연세가 나이 들어가면서는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현대로부터 오는 그 질병들을 우리 인체가 감당하기 어렵죠.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몸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연령별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제 전문했던 그 유도를 가지고 온몸으로 박수치는 운동. 그래서 이제 유도 도장이 엄청 큰 도장이 준비가 돼서 전국에 한 70여 개의 지회를 두고 현재 한 5천여 명의 남녀노소가 생활체육 그러니까 내 인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혈액순환과 근육 강화를 위해서 온몸으로 박수치는 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보급하고 국민의 건강에 좀 더 발전시키려고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체조는 국가가 건강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이 저희도 악사에 오래 있으면서 한 100년 전에 월가에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접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인들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현재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비만하죠. 그야말로 과체중. 네. 대한민국도 이제 30년 전에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전 국민이 과체중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심각한 건강이 노출되는 시기가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그분들이 맞춤형 연령별로 그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모두가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스포츠화 시대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한국과 볼리비아 경제협의회 또 회장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예,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길래 볼리비아하고 또 그런 경제협력협의회 또 회장직을 맡고 계신지. 저로서는 인생의 큰 전환점. 제가 대학 3학년 시절에 볼리비아 갔는 그 후배 한 사람이 볼리비아에서 국가유도대표 감독을 선임하는데 형이 좀 해볼 의향이 있겠느냐. 네. 저로서는 그 당시에 1970년대가 운동선수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이고 꿈이고 또 당시에 해외 지도자를 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큰 영광이고 쉽지 않았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당시 그래서 또 대학생이었잖아요. 신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군 복무를 하고 복학해서 대학 3학년 때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제가 한양대학생이면서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다녔지만 이거보다는 해외에 가서 더 경험 쌓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초청에 응해서 1977년도에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그 유도가 몇 단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유도가 5단이었습니다. 그때요. 예, 벌써. 예.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신분으로. 예, 예.
볼리비아 국가대표 유도 감독 유도 감독으로 갔다. 해서 대단하네요. 예, 뭐 대단하다 하니까 좀 또 부끄러운데요. 뭐 저희들이 잘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럴 만한 경기 경력 네. 또 그다음에 또 뭐 저에 대한 또 그런 노력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네, 그때 이제 감독으로 가셔서 볼리비아 유도는 좀 더 낙후돼 있었나요? 예, 그 당시에 중남미가 이제 뭐 브라질, 큐바 정도 빼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삼류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그 나라 2년 가르치면서 각종 크고 작은 국제대회에서 18개의 검은 동메달을 따는 2년간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의 그 국민의 건강 또 유도 발전 스포츠에 대한 기여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러니까 볼리비아의 그 그렇습니다. 국가나 또 모든 국민들이 그 낙후된 볼리비아 유도 지금 말씀한 스포츠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게 만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장정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까지도 매우 그 인상 깊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과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국력이 굉장히 좀 약했던 세월이었는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예, 사우스 코리아 가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네.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저는 그 당시 육군 사관학교, 경찰 사관학교, 그 다음에 그 나라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그 나라에서 제가 성적을 내니까 큰 유도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당시에 반셀이라는 대통령이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저는 육군 사관학교, 경찰 사관학교 수업을 하는데 대한민국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래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우리 장 기장님께서는 볼리비아에서는 직사 대접을 받겠는데요. 막 그렇게 뭐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 제자가 볼리비아 올림픽 위원장이 됐습니다. 에드가르 클라우레라고. 네. 그래서 그 에드가르 클라우레가 위원장 되고 나니까 IJF 세계 유도 연맹 회장 선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박모 씨가 출마하게 되니까 네. 그 당시에 중남미 표를 몰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유도연맹 총재가 되는데 앞장서서 크게 역할을 도와줍니다. 했군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분이 한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한테 스승님인데. 배웠으니까 스승이니까 스승의 나라 사람을 코리아니까.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드가르 클라우레가 당선된 박모 씨하고 세계유도연맹의 6년간 재정분과 위원장으로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에드가르 클라우레가 제가 떠나는 28년 만에 뉴욕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네. 그리고 와서 한국 가서 회의하고 오는 가운데 한국 저를 찾았더니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까지 찾아와서 28년 만에 저하고 만났는데 이제 볼리비아 한번 다시 와달라 초청을 해서 제가 34년 만에 그 나라 떠났는 34년 만에 볼리비아를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 가르쳤던 그 맨스타디움 운동장 유도장에 지금도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수십 년 사실은 잊어먹고 뉴욕에서 또 뭐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래 갔더니 그 올림픽 위원장이 저에게 볼리비아 올림픽 스포츠 대사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 위원장이 제자니까 제자가 요청했을 때 볼리비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젊은 시절에 노력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가 그 나라의 중요직에 올랐고 또 저한테 배웠던 육군 사관생도 경찰 학생들이 모두가 이제 그 나라에 이끌어가는 입장에 대해서 많이 만났습니다. 갔더니 반기고 환영해주고 해서 저한테 영광스러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서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나라 올림픽 스포츠 대사도 맡고 또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것도 해서 한국에 와서 경제사절단도 보냈고 그러니까 한국과 볼리비아의 우호증진, 우호증진이라는 교류협력. 가계 역할을 하는데 절대적인 지금 역할을 뭐 절대적보다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열심히 있겠네요. 노력을
볼리비아 사람들의 의리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만큼 장정수 회장께서 그 나라의 스포츠 산업에 크게 발전시키는데 공헌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까지도 사진을 붙여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림픽 위원장하면은 그 국가의 상당한 실세의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런 사람과 친분을 갖고 대한민국과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찰스 랭글이 준 공로상의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말씀을 네. 찰스 랭글 의원님 말씀 전에 네. 그 볼리비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볼리비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리튬 이온이라는 가스에서 일렉트리로 가는 그 전기 시대를 여는 자동차 시대에 여는 그 원소가 리튬 이온인데 그 원소가 볼리비아가 전 세계에 반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꼭 앞으로 더 필요한. 협조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찌감치 좀 관심이 있어서 노력했던 아하. 부분이 그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2, 제3의 건전지로서 그렇습니다. 훌륭한 그 에너지 원자재다, 자원이죠. 자원이다라고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어디에 필요하네? 학군 같은 데도 이게 필요한 거죠. 또. 예, 노트북, 라디오, 자동차 그렇죠. 모든 게 지금 네. 현재 가는 것이 리튬 이온으로. 예. 가장 우리와 그런 부분에 이제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것이 되겠네요. 그 배터리 생산이 전 네.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볼리비아 얘기만 해도 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거기서 베네수엘라로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그다음 네. 다음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거기도 국가대표로 예, 갔습니까? 그래서 유도 국가대표. 예, 1년을 네. 까라카스 그러니까 까라보보 우니베리시타테 까라보보 팀하고 대표팀하고 1년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청산하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라고 하면은 유도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해가 가지만 네. 유도는 우리가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종주국이 아닌 나라에서 예, 그 예, 유도 그렇게, 감독으로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아, 왜? 그래요? 예. 현재는 체육 종목이 한 80여 개 종목이 있고 올림픽만 하더라도 23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종주국이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 축구 종주국이기 때문에 뭐 농구, 유도, 배구 종주국이 제일 잘하고 그런 시대는 진짜 과거의 이야기고 아, 그래요. 예, 지금 또 유도를 보면은 더 우리에게 그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 국군이 약했을 때 한반도가 힘이 없었을 때 우리의 운동이 일본을 넘어가서 그게 유도로 변해서 일본이 네.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에 보급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의 것인데 네. 나라가 건강이 떨어졌을 때 침략당하고 또 우리의 또 좋은 유산이 뺏기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 거라 생각하지 종주국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좀 예. 다시 우리가 새겨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유도로 갔을 때가 몇 년도였죠? 77년도입니다. 77년도 예. 갔다가 볼리비아에서 2년 계시다가 베네수엘라 갔다가 뉴욕에 몇 년도에 오셨어요? 1980년 1월 1일 날 10년. 1월 1일 날 뉴욕으로 왔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야채 가게 야채 가게도 그 하시고 야채 남들이 하듯이. 가게 파타임 네. 그 배추 따듬고 그다음 시금치 따듬고 네. 사과 닦고 이렇게 해서 1년간을 또 파타임 하면서 그 영어를 그 퀸스 칼레지 가서 영어를 배우고 또 공부를 하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만 뵀어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 맞아, 88년 김님하고 됐는데. 뵈는 제가 그때가 예, 그때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제 뵀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원고를 쓰는데 글씨를 참 잘 쓰셔서 아이고, 제가 놀랐어요. 과찬, 그래서 과찬. 스포츠 하시는 분이 저렇게 글을 잘 쓰나? 이거는 정말이지 제가 웬만큼 잘 쓰면 이런 칭찬을 안 할 텐데요. 그래서 저분은 문모를 겸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참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한인사회를 해서 뭐 유대협회장도 하고 한인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뭐 기타 많은 활동도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젊은 최연소 나이로 이제 평통 회장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다가 악사 에큐터블이요? 예, 예.
거기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이제 공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네. 뭐 돈은 또 없고 사업 자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중에 네. 악사 당시에는 그 F그룹을 는 것인데 악사에 라이선스를 갖춰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재정 분야에 노력을 하게 되죠. 거기서 재형 전문가로 계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명예 전당에 입성을 하셨죠. 예, 그래서 2002년도에 음. 악사에서 악사 파이낸싱에서 뭐 전 세계 10여만 명이 되는 가운데 1년에 그저 한 두셋 세넷 사람들이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서 예, 동부 지역에는 최초이자 처음이었나요? 동부에서는 아마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저 동포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정수 씨의 성실성은 참 그 타의 추종을 보러 가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40대 평통회장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평통회장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히? 뭐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뭐 남다르게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계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와 계신 분들이 남달리 고국 사랑, 네. 시집간 딸이 친정을 그리워하고 친정이 잘 되는 걸 바라듯이 또 저희들도 저도 해외 떠나면서 볼비아 감독했을 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국제시합 다니면서 서름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힘없다는 것이 이만큼 해외 나온 동포에게는 대단히 더 절실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돼서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한반도가 저렇게 갈라져서 저렇게 우리가 국력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 하는 곳에 저도 네. 아주 일찍 저는 거기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해외 나오면은 다 뭐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장정수 회장께서는 남다른 조국관과 남다른 애국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해외 동포들에게는 청소년 대회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도록 또 만드는 또 공헌자이셨죠. 또 한국의 씨름을 타임스퀘어인가요? 예, 메디슨 스퀘어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죠. 예, 참 예. 거기에서 천하장사 대회를 개최했죠. 씨름의 국제화, 국제화 세계화. 시킬 수 아까 있는. 이제 유도가 종주국 네, 뭐 네. 일본 켰는데 네. 씨름도 우리의 운동을 세계화, 국제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 이제 91년, 92년도에 아틀란타 트럼프 캐슬 호텔, 92년도에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국 선수 임원, 코치 감독, 그다음 언론, 뭐 또 무용단 이렇게 해서 한 96명씩 당시에는 당시 한국 동포들도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만 예, 외국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국 씨름의 스포츠를 세계화시키는데 큰 예, 공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네. 씨름 네슬링 선수 네. 굉장히 큰 네스플로다가 조그만 한국 선수 붙여서 씨름의 기술의 우수성을 참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민 초창기에서 아직 연결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다듬었던 그런 우리 장정수 회장인데 이게 시간이 많으면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끝으로 그 말씀을 좀 하나 해주세요. 지금 동포 사회가 좀 어수선하거든요. 어수선하고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고 이게 커가는 과정인지 한인 사회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토대를 볼 때 지금 우리 한인 사회가 좀 어떤 변화를 갖고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한번 좀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언이라는 보다는 저희 바람 또 제가 동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남다른 마음에 닿는 것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해외 동포 720만들이 이제 본국의 우리 동포와 또 북한의 동포가 어우러지는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해외 동포가 720만인데 어느 나라보다도 인적 자산이 잘 갖춰진 이 해외 동포가 국내하고 어우러졌을 때 한반도의 통일의 지대를 열 수 있고 세계 속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역할이 훨씬 더 증대되고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그러한 유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께서 물론 해외에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국내 또 해외 동포가 자꾸 한테 어우러져서 우리가 힘을 좀 더 키우고 해서 이제 한반도가 지금도 뭐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좀 평화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결국은 화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동포들도 근자에도 동포 사회 뭐 이래저래 말씀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함께 뭉치고 또 함께 의견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유역한연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열심히 하고 동포들의 뜻을 모으고 또 동포들이 그 어려운 것을 좀 더 네. 이렇게 안내해서 우리가 진짜 뭉쳐서 나라에 좀 힘도 되고 해외 동포가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반갑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또 고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인의 위상을 위해서 늘 변함없이 봉사하고 노력을 해오신 우리 장정수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참 반가웠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